준비돼 있지? 자, 첫 번째 질문. 2016년하고도 몇 월이요? 11월 수능에 나왔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33번부터 36번의 지문인데 생명과학이야. 생명과학이 왜 제일 짜증나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죠. 올해 6월 지문에도 생명과학 지문 하나 나왔는데 좀 짜증났었잖아. 그렇지? 얘가 그 비슷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은 뭐 소화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지문을 소화와 관련된 지문들을 한 3개를 묶어놨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네들을 묶어서 소화와 관련된 지문들을 묶어서 공부하게 세트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낸 책, 그 책에 보시면 소화와 관련된 상식적인 얘기들이 그 꼬꼬마 상식이다 해가지고 들어있으니까 함께 읽어주면 소화와 관련된 것이 나왔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질문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 내용 일치예요. 그냥 섬유에서 반추동물, 반추위, 반추동물, 피부로 박토, 숙시노젠. 아, 이런 게 짜증나는 거지. 생명과학의 지문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 뭔 말이 이렇게 길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얘는 FSL로 줄여서 읽을 수 있도록 아예 글쓰기가 마련해 줬으니까 그렇게 읽으면 되고요. AB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ABC가 본문에 있는 어떤 개념일 거고, 그런데 선택지가 A와 B는 C, B와 C 둘의 이렇게 관계를 묶어버렸어. 관계를 묶어버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선택지 1번 A는 따단딴딴딴, 2번 A는 따단딴딴딴, 3번 B는 따단딴딴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A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A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번, 2번 해결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편하거든.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묶어져 버리면 불편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A, B를 보고 풀거나 A, B, C를 다 보고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기억이 가능한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 해설을 담은 3분짜리 문제인데, 기억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있죠. 질문을 던졌단 얘기야.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거나 아니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질문을 던져버렸다면 그건 글 전체의 과제인 거야. 글 전체의 주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4-5개의 단락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 1, 2, 3 단계별이든 어떻게 되든 항목이든 그 녀석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녀석은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읽고 풀어야 될 가능성이 꽤 높죠.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한 4번째 단락에 퉁 박혀있는 밑줄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앞뒤 문맥만 보고서 바로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됐죠? 그건 또 이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4번째 문제, 숙신산과 젖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신산과 젖산이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뭐야? 그리고 1번 숙신산, 2번 젖산은 3번 숙신산, 젖산, 숙신산, 젖산, 숙신산, 젖산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숙신산이 먼저니까 먼저 있겠지? 숙신산에 대한 내용이 딱 끝나고 나면 먼저 해결해 버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용이 많아. 무조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문제를 먼저 슬쩍 보는데 다 보는 게 아니라 뭘 묻고 있는지 문제 부분과 선택지의 1, 2, 3, 4, 5의 앞부분에 있는 말들, 숙신산, 숙신산, 젖산, 숙신산 뭐 이런 걸 살짝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야, 내가 이건 먼저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딱 파악해 두면 편하다. 무슨 말이겠지?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어. 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누구도 이걸 실흥의 상황에서 처음 보는데 머릿속에 따다닥딱 정리해가지고 이까짓 거 뭐 탁탁탁탁 풀기는 어려워요. 생명과학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용어 중에 어떤 용어들이 친할 수는 있으나, 키리치, 효소라는 말이 친하고 이건 탄수화물이라는 말이 친하고, 무슨 말이겠어? 그런 말들이 살짝 친할 수는 있으나 이런 모든 관계들에서 생명과학에 나와 있진 않거든. 무슨 말이겠어? 자, 그래서 먼저 풀 수 있는 녀석은 먼저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죠. 자, 첫 번째 단락 핵심 정리. 탄수화물은 사람들을 비롯한 동물들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딱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핵심을 잡을 필요가 없죠. 왜? 당연한 얘기니까. 탄수화물은 중요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힘내려면 이거 필요하잖아. 에너지원이잖아. 모든 영양소들은 다 뭐야? 우리가 먹어서 영양소로 사용하는 녀석들은 에너지를 내는 데 쓰는 것이지 뭐 당연히. 그치? 신체 어느 부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그치? 뭔가 잘 순환하게 하거나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로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문장은 필요 없고 머릿속에 남는 건 뭐야? 아하,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만. 오호, 얘는 탄수화물. 탄단지 중에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단지 중에 탄이구나. 끝. 탄수화물은 다시 다음 문장에서 앞에 거 봤죠? 언제나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할 것은 뭐야? 한 문장에서 핵심 잡고 다음 문장에서 그 핵심을 연결해서 잡는다라는 느낌. 한 단락에서 핵심을 잡고 다음 단락에서 그 핵심을 연결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걸 따다다닥 지금 선생님 칠판에다 하는 것처럼 정리하면서 읽을 수는 없어. 수능장 가서. 느낌만 있으면 돼. 느낌만. 그러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 돼. 그리고 그 핵심을 놓치지 않은 그 핵심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각 선택지에 들어있어. 오케이. 자, 그거를 연습하면 된다. 그걸 알아내면 된다. 탄수화물은 다시 잡고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따단. 자, 뭐야? 아하. 섬유소와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지. 나눴잖아. 비섬유소로 나뉜다. 그러면 이건 생명과학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난 공부 안 해. 그냥 놀고 있어. 우리 동네 양아치도 이건 알아.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지, 새끼야. 너 뭐 변비야? 섬유질 많이 먹어. 야채를 처먹어라. 막 이런 거 하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런 말은 별로 낯선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우린 뭘 하는 거야, 여기서? 아하, 섬유, 비섬유, 데칼코마니군. 이거만 먼저 잡기. 됐지?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뭐야? 사람은, 그럼 동물은 이렇게 되겠지. 또 데칼코마니가 나오겠지.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자, 합성한 효소. 효소라는 말은 여러 번 우리 만났지? 효소라는 말은 소화효소, 알코올 분해 효소처럼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 녀석이야. 그것은 항상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합성. 내 체내에서 단백질을 뚜두둥 가져다가, 오케이, 섭취를 했어. 단백질이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적절히 배열하여, 그렇지, 필요한 공구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우리 6월 모평에서 내가 얘기했었던 거야. 뭐만 알겠지? 공구라고 했잖아. 공구.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효소를 만들어서 각각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은 체내에 합성한 효소를 만들어내서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따단. 짜, 뭐 받았어? 이제 사람 데칼코마니 시작됐고, 사람 딱 나오고,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비섬유소를 이걸 받았죠. 됐죠? 비섬유소를 어떻게 한다? 핵심적인 단어는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로 쓴다. 자, 포인트 뭐야? 자,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하여, 그쵸? 당연히 에너지원을 쓴다. 그러면 이건 자, 기본 공식인 거야. 무슨 기본 공식이냐? 소화에. 그렇지? 무엇이 들어오면 무엇으로 분해한 다음에 어디에서 흡수해가지고 무엇을 위한 에너지로 쓴다. 이게 결국 모든 소화에서 나오는 얘기지. 단백질 들어오면 아미노산을 분해하여, 뭐 이렇게 되는 거. 분해하고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쓴다. 이게 맨날 나오는 거지. 그럼 사람은 어쨌거나 비섬유소를 그렇게 한대. 비섬유소의 대표적인 예는 뭐라 그래서 녹말, 곡류의 녹말. 그쵸? 이 녀석은 곡류의, 쌀 먹는 거, 밀가루 먹는 거, 이런 거. 곡류들의 녹말. 됐어. 끝. 그 다음에 사람은 다시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자, 효소가 여기선, 자, 요거 하는 게 뭐였냐면 소화효소였어요. 중요한 건 요거죠. 를 합성해내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걸 했어요. 요게 중요했었죠. 그런데 뭘로 넘어갔냐면, 근데 사람의 경우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다? 자, 포인트 끝났지. 소화효소가 합성이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끝.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머릿속에 실질적으로 남는 건 뭐야? 사람은 섬유소는 소화효소가 없고 비섬유소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끝이에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공식이고, 항상 나오는 기본 공식이고,
그럼 비섬유소가 공유나 녹말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뭐야? 빵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밥 먹으면 항상 속이 편안하고 무슨 말이야? 소화 잘 된다 이런 얘기잖아. 이래서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상식적인 거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건 아하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렇지 이건 안 되지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핵심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밑줄친 기억났어. 어허 기억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건데 밑줄친 기억. 자,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떠던. 자, 뭐, 여기 데칼코마니, 여기 뭐가 나오는 거야? 사람과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반추 동물이 나왔습니다. 자, 반추 동물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휘 공부. 반추라는 말은, 이거 뭐야? 되새김이지, 되새김질. 그래서 이거 먹었던 걸 다시 꺼내가지고 씹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이해돼서? 그래서 소가 항상 뭐 하고 있어? 아까 여물을 줬는데 아까 풀을 줬는데 이래서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다시 씹고 있어. 이거 반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추란 말은 되새김질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되새김을 먹는 걸 다시 씹는 거 말고 뭐에다 많이 써? 과거를 되새겨 본다.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문학의 선택지에 등장한다. 시적 화자는 과거를 반추하여 이런 말 나온다고. 그때에 반추가 뭐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내 말 알겠어? 반추는 과거를 되돌아봄. 자 여기서 어휘 공부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문학에서 되돌아본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그냥 되씹는 애들이고 되새김질 되씹는 애들이고 어휘 공부로 딱 중요한 거 뭐라고? 문학에서 이거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김에 공부해주자. 자,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나죠. 아하, 얘도 소화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 포인트지. 이거 오해하면 안 되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즉, 사람이나 반추동물이나 섬유소를 소화하는 효소를 합성해내지, 체내에서 합성해내지 못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치? 이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소장해서 흡수하고 이거 못하는 거잖아 얘도. 자 그런데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소와 비섬유소를 다시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 하는 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머릿속에 남는 걸 딱 정리해보면 뭐야? 사람은 비섬유소와 섬유소 중에 비섬유소는 에너지원을 쓰지만 섬유소는 에너지원을 못 쓴다. 왜? 중요한 건 뭐야? 소화효소를 합성해내지 못하니까. 그런데 반추동물도 소화효소를 합성해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쓴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대요? 하고 물음표가 딱 나오고 이게 하나의 문제인 거지.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야. 자, 첫 단락은 이렇게 우리가 다음 단락부터 무슨 내용을 읽고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갈피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얘는 데칼코마니 구조이고 공통점과 그 다음에 이 차이점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면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만 잘 정리했으면 오케이 잘했다. 그리고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뭐라는 거야? 나는 핵심이 이렇게 잡혀가면서 읽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풀었어. 근데 수업에 딱 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핵심을 잡고 이렇게 푸네. 나랑 일치돼. 행복하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 나하고 좀 다른데 야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반성하고 다음 지문에서 써먹고. 내 말 알겠지? 이 과정이 결국 수업인 거야. 이 과정이 결국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위가 넷으로 나뉘어진 반추동물의 첫 번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뚜둔. 자, 일단 반추동물 다시 잡고 왠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 이거 소화효소 합성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섬유소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지. 대단한 놈들이네.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뭐야? 얘네들은 항상 반추위에서 이런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칼코마니 구조에서는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이. 무슨 말이겠어? 얘하고 얘가 데칼코마니 될 때 별 의미 없어. 근데 뭔가가 데칼코마니 소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서 그 위치 누구의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 반추 위에 있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생물. 반추 위에 미생물. 끝. 그럼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 간단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반추동물은 우특히 섬유소를 에너지를 쓴대요? 소화효소가 없으면서? 그거요? 미생물 때문이에요. 어떤 미생물이요? 그 새끼들이요. 위가 여러 개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위인 반추위에서요. 끝. 이렇게 된 거지. 이랬지. 만약에 반추위가 위가 4개에서 반추위 나오고 무슨 위 나오고 4개 순서 들으면 아주 골치가 아프겠는데 다행히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속은 여기서 한 번 밝히고 끝나요. 자, 그다음 미생물 끝. 자, 그다음 반추동물의 반추위에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시 잡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아,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이 녀석의 미생물들의 무엇을 얘기할 거다? 특성을 얘기하실 것인데 특성 중에 제일 먼저 하나 나오긴 나왔어. 뭐? 산소가 없는. 됐죠?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놈 자식들이 이거 살고 앉았네. 이런 얘기죠. 산소가 없는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 끝. 그 중에 피브리박터 숙시노젠 길잖아. 그래서 우린 F는 자, 그 중에 F는 자, 특성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자, 주인공 F부터 시작합니다. F의 특성부터 얘기할 모양이야. 자, F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아하, 섬유소를 분해할 만한 소화효소를 합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위 안에 살면서 얘네들이 해가 되는구나. 얘네들 대신 해주는 거였어. 따사, 얘대사, 얘됐지. 얘네들이 대신해 줍니다. 자, F가 어떻게 하느냐. F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됐어.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자, 셀룰로스는 뭐라 그랬어? 섬유소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자, 포인트 뭐야? 섬유소는 복잡하다. 끝.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자, 미생물 F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소화효소 복합체로 가지고 있대.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따단. 당연히 얘는 효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됐지? 그래서 셀룰로스가 원래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끊어서 노출시킨 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됐어? 그럼 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야? 복잡한 애를 끊어서 노출시켜.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낸다?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자, 그럼 포도당으로 분해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하, 원래 소화를 하는 건 뭐라 그랬어? 포도당을 분해한 다음에 소장에 흡수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뭐야? 반추위를 가지고 있는 반추동물 소는 내 위에 있는 미생물인 F가 들어온 셀룰로스 섬유소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딱 만들면 고마워 하고 에너지원을 쓰면 되겠네. 소장에서 흡수해서. 사람으로 치면. 이해됐지? 자, 그런데 뭔 일이 벌어지냐면 자, 다음 단계 과정입니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리며 생장한다. 안마? 이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F가 이 녀석이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F가 이용한답니다. 포인트는. 이 대사 자신의 생존과 생장을 위해서 지가 써요. 자, 생존과 생장을 위해서 지가 씁니다. 망했어. 이 새끼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내가 열심히 먹어서 넘긴 거를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한 거야?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지가 썼어. 됐지? 아, 나 이상한데 이거 분위기.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사 과정에서 이것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 등이 대사 산물로 대사 과정의 산출물로 생산물로 발생하고 아세트산, 숙신산. 그럼 물 잡아야 돼. 샥 와서 지가 포도당으로 분해한 다음에 처묵처묵하고 뭐 한다는 거야? 아세트산과 그 다음에 숙신산을 만들고 숙신산을 분출된다. 자, 이게 발생합니다. 자,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했어요.
반추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이거 아세트산은 다시 잡고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반추 동물이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이용하고 끝. 됐지?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지 먹을 거 먹고 소야 미안해 아세트산 줄게 네 알아서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그걸 써먹으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서 그냥 얘한테 섬유소를 주고 뭘 얻은 거야? 아세트산을 얻었네. 그렇다면 결론이 이거잖아. 어떻게 반추동물은 섬유소를 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드나요? 미생물이 찍찍찍찍찍 먹고 이거 뿜 해주니까. 끝나버렸지? 그 갈피를 잡아야 돼 이거 과정이니까. 오케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아줘야지. 흐름의 과정에서. 자, 얘는 쉬운 지문이 아니야. 수능장 가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해내기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면 이런 지문은 수능장 가면 몇 개가 있다? 당연히 하나가 있겠지. 자, 올해 수능은 작년보단 쉬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오케이? 작년 수능에서 난리 났잖아. 난리 났지. 9월 모평에서 완전 바보같이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막 만점이 막 속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이것들, 야, 두 번의 시험이 아이들의 수준이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멍충이들이 두 번의 시험에서 딱 두 번째 시험에서 이 짓을 해놓으면, 이거 수능에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 멍충이들 막 그랬더니면, 이게 예측한 대로 이상한 또 어려운 문제를 확 내버렸잖아, 수능에서.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6월에 어떻게 한 거야? 작년 수능처럼 어려운 걸 또 내버렸어. 작년 수능과 동일한 어떤 1등급을 만들어냈다고, 이 멍충이들이. 불수능, 불6월 모평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이제 9월에 간보기를 좀 해야 되겠지. 그리고 11월의 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6월처럼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하나고 나머지는 좀 평이할 거라고 생각하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첫 번째 지문으로 나왔어. 딱 간 봤더니, 야,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그럼 뭐야, 제끼. 얘를 나중으로도. 시간을 남겨서 얘한테 투자하려고 두라고. 알겠어? 내가 좀 친한 애들을 먼저 해결해.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나는 생명과학 해가지고 얘네들 더 좋아요. 그럼 그거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아세트산은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체지방을,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체지방. 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다. 체지방. 야, 요거 지방을 쌓는구나. 그래서 소들이 그렇게 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다음. 생존에 필요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한편 반추에서 숙신산은 따단. 자, 숙신산은 숙신산 이거 문제 나오는 거야.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을 쓰이고 빠르게 쏘진다. 얘는 뿌범 나오면 반추동물이 가져가서. 근데 얘는 뿌범 나오면 반추동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미생물이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봐. 다른 미생물이 가져가서 얘를 이용해서 뭔가 에너지원을 삼은 다음에 뭐를 얘가 또 뿜뿜 하는 거야. 프로피온산. 얘는 프로피온산을 뿜뿜 해줍니다. 자, 프로피온산을 뿜뿜 해주면 이 프로피온산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반추동물의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 재료로 이용된다. 여기 어디 간다? 얘한테 가서 에너지원을 쓰이는구만. 됐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두 가지인 거야. 질문에 대한 답의 핵심은 이거야. 반추동물은 소화효소를 합성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소화효소? 바로 섬유소를 소화할 효소를 사람처럼 똑같이 합성해내지 못하므로 오케이 미생물 F가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지. 미생물 F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주는데요? 지가 섬유소를 잘게 쪼개서 분해해서 치워 묶고 아세트산을 뿡 해주면 그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녀석이 만들어준 숙신산을 이용해서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는 요걸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는. 끝단은 이게 있는 거야. 끝단은. 이해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걸쳐가는 거 잘 봐야 되는 거고. 자, 미생물이 또 다른 애들까지 쓰인다는 거 잘 봐야 되고요.
자,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숙신산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거야. 오케이. 자, 다음을 딱 보니까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지금까지는 뭐였어?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F라는 녀석은 섬유소를 어떻게 하느냐였어. 근데 비섬유소가 나오잖아. 다음은. 자,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세 번째 단락 딱 넘어가면서 뭐로 시작되냐면, 비섬유소의 소화를 돕는 데는, 비섬유소는 어차피 소화효소가 있을 텐데, 또한 미생물이 관여하기도 하는 모양이네. 따제. 그러면 딱 넘어갔으니까 우리 숙신산 푸는 거야, 숙신산.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뭐야? 숙신산은 뭐라 그랬어? 뚠뚠뚠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놔가지고 반추동물이 에너지원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치? 당연히 숙신산이 많으면 얘네들이 많이 프로피온산을 뿜뿜 해주겠지 뭐. 그렇겠는디? 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젖산은 모르겠고 아직 안 했으니까. 숙신산과 젖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숙신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숙신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그랬어요. 엄마?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숙신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그랬어요. 자, 숙신산은 그렇지. 대사 과정의 산물이잖아. 미생물이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에서 산물이 숙신산이야. 오케이,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1번 지우고 4번 지우고. 자, 뭐만 지우는 거야? 숙신산만 지우는 거야. 숙신산만. 숙신산에 대한 이야기는 맞다. 왜 이렇게 하냐면 숙신산과 젖산을 동시에 막 생각하기가 피곤하잖아. 그렇지? 그럼 숙신산의 정보가 웬만큼 나온 부분에서 해결하는 거지.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아야, 숙신산이 또 나오나 보다 하고 나중에 해결하라고 맘먹으면 돼.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야. 즉 여기까지 읽은 정보 중에 일부를 문제풀이에 써먹고 내 뇌를 가볍게 만드는 거야. 얘를 또 가져가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는 거지. 이해됐어? 여길 뒤적거리는 걸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됐고 4번 됐고.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을 그렇지. 맞네. 됐어. 그럼 여기도 숙신산은 맞다. 숙신산은 맞다. 되어버렸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숙신산과 관련된 1번은 어쨌거나 숙신산에 대한 얘기니까 맞아서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3번은 숙신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었어.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뒤에 갔는데 계속 없으면 얘가 답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숙신산에 대한 대답으로는 맞아요. 됐지? 그래서 답이 안 될 가능성이 현재 50%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숙신산 끝났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뭐냐? 여기지? 비섬유소.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랩 S. 아하, 여기 뭐야? 이번엔 S다. 데칼코마니 S가 시작됩니다. 이 녀석의 중요한 점은 뭐야? 비섬유소입니다. 항상 소속을 밝혀라 그랬지? 얘 소속은 뭐야? 비섬유소 처리반. 얘 소속은 어디야? 섬유소 처리반. 소속을 밝혔어. 자, 소속 밝혔고 넘어간다. 자, 얘는 뭐 하냐면 미생물의 반추. 그러니까 얘를 한번 F에 대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F의 친구인 S를 정리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어.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S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어허, 이거 뭐야? 똑같지. 그치? 뭐 한다고? 이 비섬유소를 분해해서 항상 과정은 똑같아.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든다. 포도당을 만들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를. 얘도 지가 써. 됐어. 같은 구조니까 땡큐네. 오케이. 그건 똑같구나. 오케이. 익숙해. 이거 빨리 읽을 수 있었어.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에서 산성도에 따라서 산성도가 여기 있구나. 산성도에 따라서 골치 아픈 애네. 산성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뭔가 나뉘어지나 봐, 경우가. 따라서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오케이, 알았어. 산성도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인 수소이온 농도 지수인 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따단. 자, pH 7.0의 중성일 때, 이런 경우는 언제나 중요해.
자, 이런 거는 그냥 문제로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게 제일 흔하게 나오는 지문을 뭐라고 그랬어? 법지문. 법지문, 논리지문. 이런 거 많이 나와. 무슨 소리야? 만약 매도인이 뭐뭐 했다면 뭐뭐뭐고, 매도인이 뭐뭐 했다면 뭐뭐이고, 다만 매수인이 뭐뭐 했을 경우는 뭐뭐다. 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야. 이런 패턴을 좋아한다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복이 빵 나오는 거지. 복이 빵 나와서 갑은 뭐뭐하고 을은 뭐뭐해서 뭐뭐 했다고 했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무슨 말이겠어? 그럼 뭐야? 경우 1, 경우 2, 경우 3로 나누는 거지. 근데 그게 결국은 뭐야? 데칼코마니야. 내가 맨날 얘기하는 모든 그런 데칼코마니라고 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것. 무엇과 무엇을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그 틀이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중성인 경우. 아, 근데 그 중성인 경우로만 안 끝났네.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 됐죠? 자, 중성이면서 동시에 생장이 느린 경우.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 경우에는 뭘 뿜뿜하느냐? 바로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뭐야? 아세트산. 그 다음에 에탄올. 자, 에탄올은 신정보긴 한데 아세트산은 구정보지. 아세트산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추동물이 이거 에너지원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에탄올은 새로운 정보야. 새로운 정보. 자, 에탄올은 또 뭔 일 하나?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서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따단, 중성이 아니라 산성도가 준성이 아니라 산성도가 높아. 6.0 이하. 6.0 pH가 6.0 이하에서. 항상 이 pH가 나올 때는 이 수치가 낮으면 반대로 산성도가 높은 거. 헷갈리면 안 돼. 오케이? 이거 내가 꼬꼬마 상식이라고 그 산성도에 대해서 책에다 정리해 주기도 했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성도가 pH가 높으면 7.0 정도면 중성. 그 다음에 6.0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로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 반대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산성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여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생장 속도가, 산성도가 높으면 좋구나.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뭘 하느냐? 젖산. 젖산. 이거 문제. 젖산. 이거 문제다, 문제. 이거 문제 나올 거다. 이거 풀어야지, 젖산. 젖산을 뿜뿜해준다. 자, 그럼 젖산은, 반추에서 젖산은, 나오네. 문제 풀어야 되니까. 네모박스 켜져 있고. 반추동물이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게 뭐야? 반추가 에너지로 이용하거나, 됐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 아니면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 자, 다른 미생물에게 가. 똑같은 구조네.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야. 엄마 여기서 자, 얘가 뭐가 나오면 얘는 반추동물이, 얘는 다른 미생물, 그리고 피로피온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랬더니 얘는 젖산이라는 건 뭐야? 젖산이 분출되면 이건 반추동물이 처묵처묵 해가지고 에너지원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미생물에게 가서 다른 미생물이 또 뭘 만들어낸다는 거야? 다른 미생물이 아세트산. 그러면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네. 아세트산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 프로피. 됐어. 그럼 요거 뭐야? 마지막 결과물. 요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거는 똑같이 반복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 얘는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이거는 왜냐면 이건 비섬유소예요. 비섬유소. 어쨌거나 미생물들한테 무엇을 받는 거야, 얘는? 반추동물, 소는. 열심히 녹말을 먹던, 열심히 풀을 먹던, 섬유소를 먹던, 비섬유소를 먹던 미생물들이 그것을 분해해서 지들 일단 챙기고 뭘 주는 걸 받아먹는 거야? 아세트산을 이용하거나, 걔네들이 걸러 준 프로피온산을 이용하거나, 젖산을 이용하거나, 똑같은 요거 반복. 여기가 이제 결과야. 결과 포인트.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왜 이런 결과 포인트를 잡는 거야? 얘 질문 자체가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거. 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젖산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젖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젖산 문제 풀어봅시다. 자, 4번 문제, 젖산 문제 풀어봅시다. 젖산 문제. 자, 어떻게 되느냐? 2번,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에 직접 흡수되어 반추동물의 에너지를, 오케이. 그렇지. 직접 흡수되는 경우 있죠? 오케이.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이미 3번이 틀렸다는 거 알았지? 산성, 중성하고 상관이 없었잖아. 그치? 이미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끝났어. 그 다음에 젖산은 4번,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맞지? 그 다음에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 그렇지. 프로피온산. 오케이. 그럼 3번. 아까 답 같은 애가 답이네.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반추동물은 어떻게 섬유소를 치고 쭉쭉쭉쭉 할 수 있나요? 그랬잖아. 그거 여기가 답이 아니라 여기가 답이잖아. 이해됐지? 여긴 뭐니까? 소속 잘 보라고 했어. 얘는 무슨 부대야? 비섬유소 해체 부대. 무슨 말이겠어? 질문은 뭐야? 어떻게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비섬유소는 어쨌거나 소화효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도와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뭘 하니까? 섬유소를 해결하니까.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까지 다 하는군. 반추위에서 땡땡이 뭐뭐 한대. 가에 뭐 들어가야지? 고민하지 마. 이걸 뭐 고민해. 생각하지 마. 선택지를 보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지금 가와 나의 두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내 문제풀이의 대원칙 있잖아. 2개 이상의 대상을 판단할 때 먼저 한 놈만 팬다.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선택지 1의 가부터 보는 거지. 자, 반추동물에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 위에서 미생물들이 어떻게 할 건데? 자, 1번. 반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오케이. 맞지?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2번도 맞지?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반추위 미생물이 얘네들을 포도당을 아니 분해했잖아. 얘 어디 갔어? 끊어서 노출시켜 분해해서 포도당 만들었잖아. 뭔 개소리. 땡. 자, 4번 똑같은 거잖아.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합성된 포도당이 딴딴딴딴 3번 4번 5번 다 날아갔지. 됐지. 그리고 이제 나로 접근. 무슨 말이겠어? 망설이지 마. 그냥 바로 들어가면 돼. 우리는. 돼서 그리고 지문을 다 읽은 것도 아니야. 이미 여기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여기로 왔단 말이야. 아직 뇌는 가벼운 상태. 무슨 말이겠어? 해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를 이용하여 자, 에너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이런 반추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 것을 나머지로 이용하여 생장하는 뜨등뜬뜬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엔 반추동물의 에너지원. 자, 나와보세요. 반추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은 맞지? 그치? 예를 들어 뭐였어? 아세트산이나 숙신가스, 젖산 뭐 이런 거. 그치? 우리 다 했잖아. 이런 것들. 얘네들. 됐죠? 얘네들. 맞죠? 2번. 반추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을 직접 쓰진 않아. 이놈들 지들이 다 먹어. 이래서 끝났지? 뭘 고민을 해? 뭘 고민하냐고. 3점짜리야. 오답률 높은 문제. 그럼 애들이 왜 이게 오답률이 높아질까? 지문을 다 읽고 뭔가를 이 보기를 보면서 나름 막 정리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가와 나를 동시에 막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진다.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당히 읽고 먼저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여기로 딱 들어온 다음에 가 때려넣고 나 때려넣고 하면 되는 거야. 머리를 가볍게. 자, 그럼 우리는 두 문제 해결했고 이제 나머지 두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일단 A가 뭐였어? 이거잖아. A가 F. 그 다음에 B가 S야. 오케이. 두 개에 대한 정보는 얻었어요.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일단은 요 정도로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머지 두 문제를 한 달락의 과정을 정리해보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나머지 두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